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문재인 추미애의 작전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바로 신임 법무부 차관 이용구입니다. 자, 신임 법무부 차관이 된 이용구 변호사, 충격적인 과거가 들통이 났습니다. 어젯밤 SBS 인터뷰에서 했던 이용구 차관의 발언은 결론적으로 그가 형사처벌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낼 때 장관은 박상기 교수였습니다. 자, 박상기 장관 시절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은 장관님이 퇴임한 뒤 연구실을 마련해 드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방을 하나 내줬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와 이 방 대여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쓰게 한 겁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감찰을 지시한 뒤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박상기 전 장관을 조사했습니다. 감찰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찰 조사를 한 장소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관계자도 동석을 했고 뒤에 문건으로도 만들어졌는데 법무부 사무실이 아니라 박상기 전 장관의 개인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박상기 전 장관의 개인 방은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에 방이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박상기 전 장관의 개인 사무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용구 차관은 자신은 박원정 담당관이 박상기 전 장관을 면담하는지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치하고 왜 박상기 전 장관이 이용구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에 방을 차지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분명히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관 예우 문제도 있고 또 흔히들 로펌들이 전직 장관이나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고문으로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로비를 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시절 자신이 법무부 실장 때 모셨던 장관에게 개인적인 편의를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서 이 행위 자체는 사후 뇌물 제공 의사를 밝힌 데다가 실제로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줬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자, 어젯밤 SBS 뉴스에 이용구 전 법무실장, 현 법무부 차관이 자신은 박원정 담당관과 박상기 전 장관의 이 윤석열 감찰을 위한 이 조사를 몰랐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변명하다가 튀어나온 이 놀라운 사실, 이용구 변호사의 사무실에 박상기 전 장관의 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용구 법무차관이 형사처벌된다면 법무차관직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용구 차관이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이걸 수사하게 되면 조만간 차관직을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을 잡으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전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장관의 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지금 논란의 대상입니다. 요건도 되지 않는데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을 찍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임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그 자리에 20시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임명한 이용구 차관. 지금 이용구 차관은 이것 말고도 월성원전 1호기 핵심 피해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또 이것까지 겹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 떠나서 법적으로 처벌될 것 같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그렇다면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이들의 음모가 분쇄된 겁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이상합니다. 자격 미달인 것 같은 사람을 억지로 집어넣는데 이용구 차관이 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이 포착되는데 거기서도 또 윤석열 찍어내기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걸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용구 차관이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하도 이런 사람을 했는지. 지금 추미애 장관은 사실상 식물장관이고 이용구 차관이 앞으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실제적 일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원전 수사를 방해하는 실제적인 일을 할 거라는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찍어내기가 성공하면 자진 사퇴하고 그 자리를 실질적으로 이용구 차관이 대행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용구 차관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것도 본인 입으로 SBS 인터뷰에서 말한 겁니다. 자, 이 SBS의 충격 발언,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게는 상당히 독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있던 법무부 박은정 담당관이 박상기 전 장관을 최근 면담했는데 면담 장소가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이번에 임명된 이용구 차관의 변호사 개인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용구 차관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이 우리 사무실에 방을 쓰고 있다. 나는 박상기 전 장관과 이 법무부 박은정 담당관이 만난 사실조차 몰랐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것은 됐고, 감찰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왜 박상기 전 장관이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용구 차관은 SBS 뉴스 8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마련한 개인 사무실 방 3개 중 하나를 박상기 전 장관이 썼다. 거기서 면담이 이루어진 사실도 몰랐다. 그러면서 해당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 유지 비용을 개인 돈으로 냈다. 법무실장 재직 시절부터 박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 연구실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법무실장 재직 시절부터 박상기 전 장관에게 퇴임 이후 연구실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등 유지 비용을 개인 돈으로 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범죄가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사무실 임대료는 월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전직 장관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셈입니다. SBS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것은 김영란법에 분명히 저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용구 차관은 박상기 장관 시절에 퇴임 전 이 사무실 제공을 미리 약속했습니다. 당시 박상기는 장관이었고 이용구는 법무실장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장관님이 퇴임하시면 제가 사무실, 연구실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후 뇌물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김영란법 8조 1항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같은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구 변호사는 본인 입으로 말한 겁니다. 법무부 법무실장 시절 법무부 장관에게 당신이 퇴임하면 내가 연구실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드는, 임대료면 300만 원 좀 드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관리비와 임대료는 다 이용구 차관이 됐다고 본인 입으로 SBS에서 실토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후 뇌물 제공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본인이 자백했고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게다가
더 가증스러운 것은 법적으로는 이렇게 김영란법으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도덕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왜? 자, 이용구 차관 법무부 이 실장을 지낼 때 일입니다. 이 법무부에서 전관예우 건절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한 법조계 전관특혜 건절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적이 있는데, 당시 지난해 11월 법무부에서 이 태스크포스를 만들 때 이용구 차관, 당시는 법무부 법무실장이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의 팀장이었습니다. 자, 전관예우 건절의 목소리를 내온 이용구 차관이 이런 전관예우 건절, 전관특혜 건절 태스크포스 팀장까지 맡았던 사람이 본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관예우를 해준 겁니다. 장관님이 퇴임하시면 제가 연구실 하나 마련해 주겠습니다. 자, 사후뇌물 제공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사무실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몰랐으면 넘어갔을 일입니다. 그런데 박원전 담당관이 왜 하필이면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박상기 전 장관의 방에서 윤석열 감찰을 조사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고, 이용구 차관은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SBS에 실토를 해버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 8월부터 박상기 전 장관에게 서울 서초동 소재 변호사 사무실을 제공해 온 겁니다. 이 차관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방 3개 가운데 1개를 박상기 전 장관한테 내줬습니다. 임대료 월 300만 원,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은 이용구 차관이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법무실장 때 모셨던 장관이 박상기입니다. 형사처벌될 것 같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은 차관이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감찰 조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본인이 변명하는 과정에서 SBS에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조만간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멘붕 상태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역시 징계위원회의 당연 멤버인 이용구 차관의 이런 논란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